예, 저희 홍순래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교실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 학교, 교실 이러다 보니까 저의 따온 인생길이 교직에서 33년여 재직하고 교감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학교, 교실, 학생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제 사주에 그 인성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요. 월지가 정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의 인생길이 이런 학문의 세계 또한 그 월간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 인성의 입력과 상관의 출력이 아주 사주 내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학문을 배워서 또 그것을 발산하는, 설계하는, 표출하는 이러한 그 가르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현재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꿈의 몽에 관해서 또 사주에 관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징적으로 학교는 현재의 직장, 연구소,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교회나 병영, 군대 또는 교도소 이러한 기타의 기관이나 커다란 건물의 어떤 기관이나 회사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교실은 그러한 학교의 어느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상의 경우에 직장 내부의 어느 한 부서나 어떠한 파트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다, 팀장이다 그러면은 각 팀이 각각의 교실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폭이나 사기꾼들이 너 어디 한동안 없던데 어디 갔었어? 그러면 학교 좀 다녀왔어. 예, 그때의 학교가 관용적 언어로 교도소, 감옥이 되겠습니다. 예, 꿈의 상징이 언어의 관습적 상징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적 상징과도 일치하고 있고요. 예, 학교의 명칭은 그 명칭과 유사한 기관이나 회사, 그 학교의 성격과 유사한 어떤 직종, 그 글자의 뜻과 비슷한 운세의 변천과 관계한다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상징하는 의미는 마치 불교의 그 화두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를 꿈을 꾼 본인 자신이 알게 됩니다. 예, 요즘에는 이런 좀 특수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부터 어떠한 특별한, 특수한 이러한 취급하는 요리 학교는 수없이 많고요. 요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특이한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로봇 학교, 요즘에 드론 학교, 여러 가지 어느 한쪽에 좀 특화된 이러한 학교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명칭에 있어도 이전에 농대 그러면 뭔가 모르게 좀 천시하던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물생명공학 이렇게 되면은 동물생명공학이다. 축산과 이러한 명칭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전에 간호원 간호원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간호사로 해줘. 이제 간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대학 갈 때는 간전이다. 간호 전문학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문학교가 아니라 이 간호사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의사하고 거의 동격이 된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한 수준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예, 간호사 중에도 또 수간호사 그러면 이 학교에 교감 교장 맞먹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과 파워를 휘두릅니다. 뭐 월급도 상당히 많이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강당과 운동장의 꿈이다. 예, 학교의 강당은 큰 집단, 뭐 군대 병영, 뭐 교회, 국회 등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운동장은 어떠한 기관이나 회사의 뭐 세력권, 예, 아주 드넓은 학교 운동장일수록 그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춘천에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공설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그 춘고의 그 운동장이 엄청 무지무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춘천에 웬만한 행사가 있으면 그 공설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면서 여기저기에 커다란 운동장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장, 대운동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치고서 그만한 그 큰 운동장 갖고 있는 학교가 좀 드물 겁니다. 이렇게 학교 뭐 건물의 크기, 뭐 강당의 크기, 운동장의 크기로서 그 교세를 알 수가 있는 대개 그 지역의 명칭을 딴 학교가 뭐 최고의 학교라 하겠습니다. 춘천에서는 춘천고등학교 또는 춘천여자고등학교. 다른 데서는 춘천의 명칭을 쓸 수 없으니까 뭐 우리말로 뭐 봄내초등학교 또는 춘천의 대표적인 산 봉이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고등학교 이렇게 춘천을 알리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운동장이 크게 보였던 꿈은 어떠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업장이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서 있는 또는 뭐 신문이라고 비유한다면 신문 지면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할당된 것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꿈속의 인물로 현역 군인의 꿈에 교장 교감을 보는 꿈은 뭐 군인이니까 교장이라 그러면은 뭐 사단장, 뭐 교감이라 그러면 연대장, 교무부장 그러면 대대장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의 꿈 사례로 군대에서 그 상관에게 뭐 이렇게 훈장인지 어깨에다가 뭘 이렇게 받는 꿈을 꿨는데 경찰관 신경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원의 꿈에 뭐 교장이다. 교감을 보는 꿈은 사장과 뭐 회사 부장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뭐 스승의 날인가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어느 학부모님이 제가 좀 꿈의 몽 뭐 잘한다고 알고 있으셔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에 뭐 대통령을 갖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실제 대통령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최고 우두머리, 권세가 제일 강한 사람, 그 학부모 옆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라는 게 학교의 장, 학교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죠. 병사의 최고 우두머리는 병장. 그래서 그 학부모가 뭐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꿈을 꿨는데 뭐 그러한 꿈이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어떠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게 되는 일로 실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자화자찬식으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꿈의 몽은 최고, 꿈의 몽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뭐 또 이렇게 저하고 꿈에 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거 그것도 뭐 너무 거창하고 건방지나요? 제가 뭐 그 학부모님의 꿈에 대통령으로 나타났을 수도 뭐 있다고 봐야죠. 꿈속의 은사님은 은혜로운 협조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은사님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 한 두어 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고3 때 제가 수학을 못한다고 뭐 저를 포함해서 한 100명이 교무실에 끌려가서 이런 목치미에 올라서 가지고
종아리 10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수학 선생님, 김경진 선생님이라고 아주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선생님이 진짜로 은사님이다. 그렇게 좀 방황할 때 제가 다른 건 잘했는데요. 수학이나 물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강원대학교 입학시험에 예비고사 한 반 정도 들어가고 국영수 백백백 해가지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국어교육과니까 국어는 더블 200점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이 수학시험이 한 700점 만점에 100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전 수학 공부를 좀 잘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일명 특수반이라 그래서 그 주로 서울대, 고대, 연대 요렇게 가는 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놈의 그 수학 시간도 이 어려운 것만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보통 평범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나가서 서울 정일학원 무슨 학원 문제지 갖다가 시험을 봅니다. 수학 시험 봤더니 제 기억에 100점 만점에 12점인가 나왔다고 몇 명이 끌려가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너희 자식들이 공부하면은 될 놈인데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성적이 이러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석이다 뭐다 이렇게 풀어서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어려운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 공부를 조금 그 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는데 수학에서 그래도 100점 만점에 한 80점 맞은 것 같습니다. 한 2문제 틀리고 8개를 맞춘 딱 10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3 때 그렇게 또 수학 공부한 게 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 하는데 그 중학생 애들 가르치는데 영어하고 이 수학을 또 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고 이런 거. 그래서 그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당시에 그래도 강원대 사대 국영수과 다닌다 그러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스승의 날이다 그러면 떠올려 보곤 합니다. 또 한 선생님은 제가 어머니가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져 계실 때라서 집안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춘천고등학교는 장학금이 좀 많았습니다. 동문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제가 토요일날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돈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참 저 어려울 때 이렇게 장학금도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참 고마운 은사님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중학교 때 아주 배기 싫은 선생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요즘 같으면 그런 거 당장에 잘렸을 텐데 그 부잣집 아들 이런 애들한테는 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좀 어려운 학생한테는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학생을 귀살대기를 때리더라도 한두 대가 아니라 10대, 20대 이런 도둑놈 같은 아주 더러운 놈이 있습니다. 그런 놈일수록 또 위에다 대고는 얼마나 손바닥을 비벼댔는지 그런 놈들이 교감이 먼저 됩니다. 참 이 사회가 꼭 정의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녹화가 지금 4번째인데요. 아침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혐의가 없다, 기소하지 않는다. 아침 녹화에도 말씀드렸는데 4년간 뭉개다가 이제 죄가 없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어떻게 운 좋게 0.7% 차이로 됐지만 지금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국정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또 그 명태균 뭐 여론조사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디 공천 대가로 뭐를 뭐 받았다. 예,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곧 제자리로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예, 꿈에 존경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나타나면 윗사람에게 책망을 듣거나 불쾌한 일이 생긴다. 예, 이때 선생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 집안에 좀 좋지 않았던 조상, 뭐 이렇게 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집안을 크게 일으킨 이런 훌륭한 조상, 뭐 좋은 조상이 나타나면은 좋은 일로 실현되고, 반대로 집안을 좀 뭐 결단낸 좀 안 좋은 조상이 나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못된 선생놈, 돈 많고 잘 사는 집 애들에게는 살살살 잘 대해주고, 참 가난하고 좀 남루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함부로 막대하는, 예, 그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나면 친구들끼리 말하면 다 압니다. 야, 누구누구는 그때 아버지가 뭐 의사였다 뭐였다 하면서 그러한 그 비리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런 더러운 선생들은 그냥 모가지 쳐서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그러한 놈들일수록 더 판치고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예, 중국에 구런에 어부사가 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구런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그 못된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와서 뭐 어부사를 남기고 명나수에 몸을 던졌다. 예, 스스로 자결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라 전국을 보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한 탐복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저 북한하고 어떠한 국지전, 뭐 전쟁이라도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 전쟁이 북한하고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아주 결단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나라가 제2의 우크라이나 꼴이 납니다. 옆에 일본 애들만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저 무능한 윤석열이가 그러한 뭐 국지전이나 이러한 전쟁에 발을 담글까봐 요즘에 그것이 저를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믿기 어려운 별의별 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뭐 무인기 핑계 삼아서 또한 도발을 해왔을 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전쟁의 비참함을 잘 아는데 요즘에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더 설칩니다. 예, 그 누구죠? 이마트 정모식이 군대 안 가려고 과체중으로 군대 면제받은, 예, 그런데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뭐 멸공이니 뭐니 더 설치고 다닙니다. 예, 저는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에 저희는 3대가 병영 명문가입니다. 아버님 또 저의 삼형제, 또 삼형제 중에 또 아들 넷, 방이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관 입구에 뭐 국가유공자의 집, 병역 명문가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어찌 보면 뭐 꿈의 몽 얘기나 사주 얘기만 해야 되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도 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한문학 박사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3년, 또 ROTC로 군대 갔다 온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뭐 저서도 15권을 출간했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여생길도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을 위해서 보다 올바른 꿈의 몽의 세계, 사주의 세계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제 자신의 여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녹화를 4번째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집사람 차려주는 밥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사와 교수는 실제 인물, 은인, 협조자, 지도자, 감독관, 목사님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는 교양서적이라든지 또는 백과사전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한 8살, 9살, 10살 그 아버님이 당시에 백과사전을 2권짜리입니다. 2권을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이 백과사전 귀할 때입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이라고 아버님이 제가 한 5살 됐을 때 스케이트를 사다 주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아이들은 안진뱅이, 철사주려 요게 썰매 타는데 저는 스케이트 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백과사전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녁에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쭉쭉 그냥 아무 페이지라 놓고 있습니다. 또 맨 아랫줄인가 어딘가는 속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 시절에 저녁마다 이렇게 그 백과사전을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이 제 기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자녀가 백과사전이나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사한 예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못 보던 게 하나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그게 한자 쓰기 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 이렇게 쓰는 교본인 모양인데 이게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한자를 갖다가 필순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자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데 이 할아버님이 날마다 강조하던 한자 공부하거라.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1800자 한자 쓰기 교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글은 잘 못 쓰는데 한글에 대해서 그나마 한자가 좀 낫다고 합니다. 저기 칠판에 제 이름자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주 이러한 강의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자의 책받침은 맨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책받침부터 그냥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심지어 이 불화자도 원래 양쪽에 점을 찍은 다음에 사람 인자를 거야 그 필순에 맞습니다. 이 필순이라는 게 초소로 했을 때 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자를 쓸 때도 사람 인자를 먼저 쓰고 위로 올라가서 점을 2개 찍다 보면 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점을 2개 왼쪽 오른쪽을 찍고 그 사이에 사람 인자를 쓰면은 거리가 좀 단축이 됩니다. 또 그게 올바른 필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사주 강의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자가 필순이 엉망인 사람 많습니다. 물숫자도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한자와 가까이 한자 한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우연히 방바닥에 한자 쓰기 교본이 있더라. 근데 그게 제 기억에 아주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을까? 아버님이 어디서 하나 얻어서 갖다 놓으셨는지 한두 장 쓰다 말은 자녀에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백과사전 같은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게 그냥 스마트폰 치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습관을 네가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혹시 모르는 말을 들었다. 우리말이건 외래어건 모르는 어떠한 구절이 있을 때 여기에 검색해봐라.
또 뭐 네이버 같은데 지식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때그때 그 궁금한 것을 알도록 해라. 요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학생은 뭐 모르는 말을 들어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요거 잘못된 겁니다. 백과사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인가요? 뭐 20, 30년 전에는 그 조선왕조실록 그 CD 하나가 한 5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적판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10만 원인지 20만 원에 사라. 그래서 해적판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CD 뭐 집어넣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상에 뭐 정신문화연구원인지 뭐 어디 이렇게 가면은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문집의 내용을 다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 대학 논문 쓰는데 또는 뭐 꿈해몽 연구하는 데 있어도 옛날 사람들의 그 문집에서 꿈몽자만 딱 치면은 몇 페이지 몇 줄에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예, 아주 편하게 연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에 다니는 꿈이다. 성인이 되어서 학교 다니는 꿈은 직장이나 기관 등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꿈은 어떠한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취직되어 근무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꿈이다. 직장에서 새로운 연수를 받게 되거나 상사에게 교육이나 문책을 받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좋게 실현되는 게 좋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꿈을 꿨을 때 100% 취업하게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꿈이다. 예, 이런 꿈은 제가 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꿈을 꿨을 때 어디 뭐 단체나 기관에 가서 꿈해몽이나 사주에 관해서 뭐 강연하게 되겠습니다. 예,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임무나 명령을 부과할 일이 생기거나 신문 등 언론에 자신의 글을 발표해서 감동을 주게 되겠습니다. 뭐 가르친다는 거, 예, 말씀드렸지만 제 사주에 인성, 학문의 이런 기운이 강하고 또 그것을 표출하는 상관의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뭘 배워서 가르치는 이러한 교직 아니면 뭐 이런 유튜브 활동, 뭐 책 내는 거 요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저처럼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나의 어떠한 길을 이렇게 좀 빼내는 설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적 여유 있으면 어디 가서 테니스라도 한 판 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이러한 나 자신의 왕성한 기운을 좀 빼내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책상에 앉은 꿈이다. 예, 교실에서 자기의 책상이 앞에 있거나 남의 책상 앞에 앉는 꿈은 취직, 진급, 승진, 입학 등 선발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취업 준비생이 이런 꿈 꾸면은 합격이고 대학 시험 보는 수험생이라면 역시 합격하게 되겠습니다. 교실 맨 뒤에 앉는 꿈이다. 예, 윗사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자유분방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일에 방관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이라면 합격을 하긴 하는데 꼴찌로 합격하거나 뭐 추가 합격하거나 그래도 맨 뒤에 앉는 꿈이었기에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맨 뒤에 서 있었다. 그러면 요거 조금 정말 장담을 못합니다. 추가 합격을 좀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앉았으면은 그래도 권리가 확보가 됐는데 서 있었다면, 예, 뭐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에 자기 자리에 앉은 학생은 합격. 근데 좀 서 있는 학생은 조금 위태위태한 빈자리가 났을 때 뭐 정식으로 합격되는 그러한 상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옮겨 앉는 꿈이다. 실증 사례로 앞자리로 옮겨 앉고 승진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 A양이 교실에 맨 앞자리로 옮겨 앉는 꿈을 꾼 후에 친구 A양이 일거리가 많아지고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서는 앞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 권세 있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조선조에도 보면은 강원도 관찰사 이거 원치 않았습니다. 임금 곁에 있는 하다못해 도승지가 더 좋은 보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고리 3인방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놈이 또 호가호위로 권세를 휘두르는 9번째 교실의 자리표에 이름이 적혀있던 꿈이었다. 요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아주 좋은 꿈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면은 이게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려 있는 것도 됩니다. 똑같은 꿈이라도 처한상에 따라 좀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졸업한 고등학교 교실에 붙어있는 자리표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졸업식을 하는 꿈으로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책상에 앉았다. 요게 자신의 밥그릇을 확실히 챙겼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꿈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여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 또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인지 모르다가 이렇게 깨고 나니까 이 아버님 벌써 한 20년 전 돌아가셨는데 이게 뭔 꿈이야? 제가 해몽을 해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게 이미 이루어진 게 또 다시 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좋은 꿈으로 기대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실현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꿈이 실현되거든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디 가니까 제 밥그릇에 이렇게 밥을 갖다가 좀 가득 담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못 얻어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제 밥그릇에 먹을 만큼 밥을 담아주는 그러한 걸 받는 꿈. 그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게 꿈의 기억이 좀 강렬하고 생생해야 현실에서 비교적 좀 커다란 일로 좋게 이루어질 텐데 꿈의 기억이 그렇게 아주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꿈의 경우에는 꿈의 기억이 생생하고 강렬한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나쁜 흉몽이라면 생생하고 강렬한 꿈은 안 좋습니다. 그때는 좀 생각이 날똥말똥 흐리멍텅한 꿈이어야 현실에서 자그마한 일로 실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꿈에서 어디에 갔는데 자신의 자리가 있다. 자신의 의자가 있다. 자신의 책상이 있다. 하다못해 자신의 전용 밥그릇이 있더라. 그러면 자신의 어떠한 권리나 이권을 획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 또 홍순례 박사 사주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